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전 민주당 대변인 이경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화요일과 금요일 날 이렇게 뵙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반가운 것 같아요. 왜요? 오늘은 특별히 조선일보 폐간을 외치려고 이 방송을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무조건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 왜 폐간을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라 조선일보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 하는 얘기가 이거 조선일보는 그 전까지는 얘들 기사를 참 더럽게 쓴다, 참 나쁘다 이렇게 했는데 당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구나. 쓰레기라는 표현도 아깝다. 쓰레기가 아깝죠. 쓰레기가 열받아서 명예훼손 네. 소송 낼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얘기들이라 더욱더 반가운 자리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폐간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자리라서 우리가 계속 선동만 하면 또 안 돼요. 이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한 올씩 하다 보면 진짜 언젠간 폐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2번이나 뵈니까 더 좋고요. 이제 한 주는 외신, 한 주는 이렇게 현안. 외신 얘기들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외신 얘기 재밌었대요? 그러니까 왜냐 이게 이제 그 외신을 이렇게 전해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외신 중에 보면은 어떨 땐 뜬금할 때도 있지만 네네. 꼭 보면은 그 알아야 될 소식들이 있기 마련이라 네네. 그래서 그 소식들을 듣고 싶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해달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외신을 보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거를 한 건은 제가 찾아놨고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르몽드에서 르몽드 근데 불어잖아요. 아, 그거는 진짜 번역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냥 바꿔도 예. 바꿔도 이게 정확한지 영어하고 다르니까 정확한지 모르니까 나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어요. GPT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번역 프로그램 돌려보고 불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르몽드가 또 무속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했어요 또. 그래서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얘기 옆으로 샜는데 네. 오늘은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뉴스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요.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 선동입니다. 요새 이 얘기 많더라고요. 민주당이 예산을 깎았다. 특히 청년 예산을 깎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또 나타나는 게 이제 대선 국면이 또 접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특히 청년 예산을 깎았다는 얘기가 또 막 돌고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걸 보니까 조선일보가 작정을 했나 보군요.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고 이거를 누군지 모르게 또 퍼뜨려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뭐 DC 인사이드 이런데 청년회사 민주당이 다 깎았다. 근데 조선일보가 기사를 쓴 게 또 있고 그래서 참 답답해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오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악마들의 연합체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면 기사 쓰고 사기꾼들의 연합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사람들끼리 가짜 뉴스를 쓰면은 그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거나 널리 퍼뜨리는 자들이 있고 문제가 되면은 자기들 꼬리 싹 잘라버리고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일단 준비해 오신 제가 자료를 보고 제일 화났던 사진이 이거예요. 자, 이게 DC 인사이드인가요? 네네. 거기에 중도 정치 갤러리래. 자, 중도 정치래. 네, 맞아요. 스님도 정치를 하시죠? 그래서 뭔 말이야. 아무튼 중도 정치래서 네. 참나. 왜 그러세요? 중도 정치를 하는구나. 이게 요새 유명한 중도 정치를 하는구나 그거라고요? 요새 유명한 이게 농담이에요, 이거. 예.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이게 제일 짜증나는 게 중도 정치 갤러리라고 하면서 이게 명태균, 김건희 이 스캔들을 거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명태균 이 스캔들 얘기하나?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 밑에는.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청년 취업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청년 취업 관련 예산을 2,832억 원을 완전히 다 삭감했다. 그게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무슨 뭐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무슨 청년 무슨 취업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삭감했다라는 것을 기사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돌고 있죠. 되게 황당했던 게 사진하고 기사하고 전혀 따로 놀고 있는데 네. 이거를 떡하니 게재를 한 것도 웃기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결국 이건 낚시인가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DC 인사이드만 이것만 가져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검색을 해보잖아요. 블로그니 뭐니 청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모든 뭐 개인 SNS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청년 예산을 다 삭감했다라고 글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유튜버 방송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도층처럼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 그러니까 여야 패널들을 불러놓고 근데 청년 예산을 지난주에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패널이 마치 민주당의 청년 지원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한 것이 팩트인 것처럼 하는 방송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네. 만드는 놈과 퍼뜨리는 놈 그리고 다시 재생산하는 놈 네.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 아니, 조직적이네요, 매우. 네. 그들은 그게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팩트의 근거의 기사를 쓴 데는 역시 조선일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은 건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들이 주장하는 그 기사가 있어요. 기사, 주장의 근거가 되는 기사. 자,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취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네. 그 단독 의결했다라고 네네.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됐다라고 전했다. 자, 글쎄 청년 일 경험 지원 인턴 예산 같은데 네네. 이런 것들 예산을 삭감했던데 진짠가요? 아니에요. 우선은 이 얘네들이 주장하는 그 기사가 있어요. 조선일보에 청년 일자리 80% 깎은 민주당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저기 그 보면은 그 80%를 깎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기사고요. 조선일보 기사고 여기 기사에 담겨져 있는 그 텍스트가 아까 그 청년들이 막 퍼뜨리는 그 텍스트예요. 네. 우선은 그러면은 여기 기사 내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국가가 삭감한, 그러니까 국회가 삭감한, 국회라는 것은 이제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청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여기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표가 나와 있다는 거. 근데 국회가 삭감한 거는 반드시 민주당이 삭감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건데. 근데 기사 내용에 보면은 민주당이 삭감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다. 전액 삭감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제가 팩트 먼저 말씀드리고 간다면 저거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를 거쳐야 돼요. 네. 근데 그 내용도 기사 내용 안에는 작게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표만 삭감한 거, 마치 민주당이 다 삭감했다고 빨간색으로 리스트를 작성한 표는 크게 박아놓은 거죠. 한마디로 아직 예결위도 남아있고 본회의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상임위에서 그 얘기된 것만 가지고 네, 네. 저렇게 삭감했다. 네. 아, 그러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 최종적으로는 거죠. 안 깎였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임위에서 깎을 수도 있지만 뭐 예결이나 본회의 심사가 거치는 과정에서 네. 뭐 다시 회복되거나 더 네. 깎이거나 한다. 그렇지. 보통 상임위는 그쵸. 상임위일 뿐이에요. 말 그럼요. 그대로 보면. 근데 지금 제가 저 리스트를 그럼 우선 나와 있는 리스트부터 조목조목 네. 이것이 정말 삭감이 됐는지 삭감이 됐으면 왜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전액 다 반영은 된 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네. 이거는 삭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 삭감한 이유를 내가 알겠더라고. 청년 니트족 취업 예산이라고 하는데 네. 니트족이면은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교육도 안 받겠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다니기 싫고 취업도 하기 싫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예산이 사실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예산이 필요해. 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 일하기 싫고 나도 학교 다니기 싫다는 사람 뭘로 할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희귀꼬물이 예산이 필요해요. 솔직히 오히려. 희귀꼬물이 예산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 주로 뭐 하겠습니까? 집 밖으로 잘 안 나와요. 전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못 살아봐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집 밖으로 안 나오고 집에만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끄집어내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고 심리 지원 사업이 더 필요해요. 음. 그래서 니트 예산이라는 건 솔직히 저는 올해 잘못 만들어졌다. 탁상 공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깎았네. 네. 그런데 우선은 그 선배님 그 국회가 삭감한 내년 청년 예산 그 리스트를 우리가 밑에 띄워놓고 혹시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우선 그럼 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럼 설명을 할게요. 네.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얘기했던 것이 첫 번째가 청년 일 경험 지원 그 1663억 원 그거를 삭감했다는 거예요. 네. 우선 첫 번째 이거는 삭감이 맞아요. 이게 뭐 인턴 예산이죠. 삭감이 맞는데 그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정부가 세 배 정도를 증액해서 제출을 했어요. 아, 이거 일부러 뻥튀기해서 보냈구나. 전년 대비 3배를 증액해서 제출을 했고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야당뿐만 민주당뿐만 아니에요. 국회 예산처에서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국회에서는 이거가 근거가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 성과가 근거가 그러니까 없다. 3배를 늘릴 만한 그런 근거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성과를 낼 근거가 없다. 지금 근거가 그렇지. 없어. 그리고요. 이게 이건 2023년도 예산이에요. 아, 2023년도 네, 예산이에요? 우선 이 기사 자체가 2025년도 예산은 24년도 올해 예산이 아니라 작년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네. 지금 올해 예산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작년 예산을 가지고 마치 올해인 것처럼 거짓 보도한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보도 자체도 거짓인 거고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 거짓인 거네요. 자, 하나 정리를 그쵸, 볼게요. 그쵸.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기사가 23년도 기사입니다. 작년 기사,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재작년 기사네요. 네네. 재작년 기사를 가지고 와서 올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SNS 청년들 이제 국민의힘을 야, 지지하는 이거 야비한 짓인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 재작년 거를 올해인 양 가지고 온 게 하나 있고 네. 그나마 그 내용조차도 틀렸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조선일보 기사는 예결위를 통과되기 직전인 거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은 정부가 3배를 증액해서 지금 국회 그 예산처에서 이게 그냥 지난 전에 거로 반영하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래요. 이게 삭감된 게 아니에요. 예산 삭감이 전년 대비 삭감인지 아니면은 정부안 대비 삭감인지를 그런 게 안 따져봐야 나와있죠.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야지 이게 삭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전년 대비 삭감이 아니면 삭감이라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3배를 증액했으니까 증액한 만큼만 삭감하자. 그래서 이만큼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럼 뭐 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왜 그랬냐면 왜 그 이유가 또 있어. 왜 그랬냐면 이 그 프로그램에 얘네들이 목표했던 청년들이 참여하기로 했던 목표했던 것이 7,700명이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30%만 참여를 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23년도에 예산을 다시 만든 게 19,000 그러니까 19,000명이 참여한 걸로 해서 3배 뻥튀기를 해서 예산을 갖고 오니 우리 전년만큼만 똑같이 하자. 그래서 삭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네, 것 같아요. 특히 그럼요. 이제 청년 예산 같은 경우 일자리 아까 보니까 일자리 체험 예산이던데, 그러니까 인턴 맞아요. 예산이잖아요. 일 경험 지원. 예, 근데 인턴 예산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네. 그리고 기업들도 그러니까 이 인턴 예산은 기업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뭐 그 청년이 신청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신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배씩 늘린다고 해서 돈이 남거나 그 집행이 된다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만 늘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자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니트종 예산은 애시당초에 만들 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나라면은 이거 만든 놈 누구야 나와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돈 빼먹는 예산 도둑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네, 무슨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정부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신청하는 그렇게 해서 돈 빼먹는 놈들이 많은데 딱 그런 짓 하는 사업인 거예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거 잘랐다고
아니 그리고 니트족이 누가 저기 나오라고 한다 나와 더군다나 정부에서 나오라 그런다고. 맞아요. 두 번째 그럼 니트족 취업 지원 사업은 네. 706억 원인데 이것이 두 개예요. 이 예산 저도 한참 찾았는데 이거는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우선 정확한 명칭은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 281억 원짜리 하나 그리고 청년 도전 지원 사업 424억 원짜리 하나를 합쳐서 이거를 니트족 취업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그 281억 원짜리요. 이게 1,800명 정도가 이거를 이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직업하고 연계가 되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네. 네, 이 청년들을 관리한 것도 전혀 되지가 않았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사업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예산도 이거를 참여한 청년들이 28%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목표의 28%밖에 되지 않았고 사후 관리도 3개월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새롭게 이거를 좀 방안을 만들자. 그래서 2023년도 당시에 이 706억 원을 이거는 우선은 감액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감액이 민주당이 산 게 아니고 이 분석안을 내놓은 것이 국회 예산처였어요. 국회 예산처에서 이제 정부에서 예산안이 들어오면은 여야가 이렇게 이거를 감액을 하긴 하지만 심사를 보긴 하지만 국회 예산처에서 주저적으로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 예산처 의견에서는 이거는 이런 불편함,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액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이게 돈을 썼는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고 네. 그 지원을 받은 사람도 이걸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당장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 사업 왜 해요? 그렇죠. 라고 하는 판에 여기에 돈을 떠놓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차라리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자 이 얘기였는데 그럼요. 그거를 바득바득 예산을 깎았다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니트족 같은 경우 니트족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도 그러니까 이게 아마 no education, no employee 이런 의미로 알고 있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약자가요? NET 예. 오, 네네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 학교도 다니기 싫어. 일도 하기 싫어. 뭐 할 겁니까? 둘 거면 놀거나 아니면 집에 가만히 처박혀 있거나. 대체로 이런 사람들 요즘에 이런 청년들은 집에서 게임만 하는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삭감된 거는 23년도 예산안에 삭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결론부터 24년도 그냥 지금 우리가 25년도에 적용이 되는 예산안 삭감이 됐냐? 아닙니다. 아니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23년도에 이거 실효성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해당 사업을 이걸 좀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시행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 결론이 났죠. 그래서 24년도에는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꼬집어야 될 것이 하나, 이거 조선일보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미 대학생 연수 18억 5천만 원, 한일 대학생 연수 6억 원, 이거는 삭감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통과.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럼 삭감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원안 그대로 통과예요. 근데 삭감됐다고 하는 것만 계속 떠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이거 텍스트만 있는 건데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이거는 해당 사업 예산이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모두 이 기사가 그 기사군요. 네. 자,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예산처에서 낸 의견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대학생 연수,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이거는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2023년도가 맞는 것 같네요. 네네, 자, 맞아요. 도종환 의원이 등장합니다. 네, 맞아요. 아시다시피 도종환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도종환 의원이 등장할 정도면 이거는 정말 옛날 얘기인데 네, 맞아요. 국회가 바뀌었는데 이거를 옛날 걸 갖고 와가지고 올해 마치 일이 벌어지는 양 네. 이게 그렇다면 이건 내란
내란 선동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예산 다 잘라가지고 내가 네. 기업령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청년들을 일부러 자극해서 2023년도 그것도 거짓을 가지고 마치 다 삭감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2개 남았죠. 야, 야비한 놈들이네. 그 조선일보 그 리스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국토부 네. 청년정책진흥사업에 4억 원, 예.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삭감한 거예요. 음. 근데 마치 4억 원짜리 전액 삭감하고 2억 원짜리 전액 삭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청년정책진흥사업은 원래 국토부 청년정책진흥사업은 20억 9천, 그러니까 21억짜리 거예요. 21억짜리. 21억짜리. 21억짜리에서 4억 원을 삭감한 거예요. 21억에서 4억 원을 삭감한 이유가 또 예산처에서 뭔가 이유가 겠는데 되게 타당했었고,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2억 원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이 거의 8억 원 가까운 예산인 거예요. 여기에서 1억 8,900만 원을 깎은 거예요. 아, 제가 알기로는 이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요. 신천지 예산이에요. 아, 그래요? 신천지 예산이라고 해서 깎았어요. 아, 그러니까 깎은 또 그 예산처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치 4억 원짜리 예산은 4억 원 전액 삭감, 2억 원짜리 예산은 2억 원 전액 삭감이 아니고 거의 38억 원짜리 예산, 21억 원짜리 예산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2억이나 4억을 삭감한 것이다. 뭐 물론 그 말씀도 중요한데 저는 딱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음 건강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도를 아십니까? 에서 네, 들어보셨죠? 예, 그 예산이에요. 이제 신천지 예산 아니면 도를 아십니까? 그 동네 예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게 김건희 예산이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당연히 삭감돼야 되는 겁니다. 아, 김건희 예산. 이게 김건희 예산이에요. 맞아요. 근데 당연히 예산 삭감해야 되는 거. 그리고 청년의 마음을 뭐 어떻게 지원해 줄 건데. 네, 그러니까 되게 네. 허황된 예산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김건희 예산이 허황된 예산이고 국토 청년 정책 지원 진흥 사업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뭐를 할 건지가 모호한 예산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은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거지를 쓴 거네요.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23년도 예산안인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 2023년도 예산이었다. 23년도. 근데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막 그 떠도는 건 23년도 예산을 그것도 거짓된 잘못된 정보로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고. 그럼 민주당에서 팩트 체크를 최근에 했어요. 며칠 전에. 그럼 24년도 예산은 어떻게 청년 예산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 있잖아요. 네. 이거 2,187억 원을 제출했어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집행률이라든지 사업 불시 설계 등의 사유로 해서 46억 원을 감액을 해서 2,141억 원이 통과를 한 겁니다. 통과를 시켰어요. 됐네요. 네. 그리고 선배께서는 약간 그 불편함을 드러냈던 니트족 취업 지원 예산 이거 감액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 정부 안 716원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럼 액수부터 다 틀려요.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빨간색 부분은 2023년도. 근데 지금 떠도는 가짜 뉴스. 그 뒷부분에 이제 하늘색 그 네모칸은 24년도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4년도 예산 팩트 체크를 했더니 야, 청년일 경험 지원 여야 합의로 거의 다 통과. 니트족도 통과. 거기는 감액 없이 통과. 그리고 한일 대학생 연수 6억 원도 감액 없이 통과. 이런 건 이것이 팩트예요. 이런 건 없어야 되는 예산인데. 그래도 팩트예요. 통과했어요. 감액 없이. 자, 그러면은 청년 지원 예산 없앴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지금 이거 너무 답답해요. 자, 그다음에 원전 예산 이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원전 예산은 국회에서도 이미 감액 없이 통과됐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거짓 뉴스 좌측에는 뭐 거짓 뉴스 한다 이것만 이렇게 조금 봐주시고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 112억 원 정부안 감액 없이 통과. 그리고 혁신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전 혁신형 모듈 원자료 개발 사업 네. 감액 없이 329억 원 통과. 네.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원전 수출 보증 예산이라고 있어요. 이걸 민주당이 마치 삭감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영원으로 제출했어요. 애시당초에 애시당초 영원.
애시당초 영원이었는데 마치 돈을 국회에서 깎은 것처럼 네. 거짓말한 거군요. 네. 그리고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 80억 원 감역 없이 통과. 그리고 동해 심해 가스 개발 있잖아요. 505억 원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잖아요. 깎은 게 당연하지. 네. 이거 안 깎았으면 국회가 욕먹었겠지. 근데 그거는 국회에서 이제 8억 원만 통과를 시킨 거죠. 아, 이건 깎아야지. 당연히 깎아야 될 이거야말로 예산이죠. 정말 합리적인 감액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형 모듈 원자료 SMR 그러니까 스마트 모듈러 리액터인가 뭐 그래요. 네네. 어우 좋아요. 발음 좋습니다. 네. 네. 하여튼간 이게 소형 원전을 만드는 거고 마치 그 레고 블록처럼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원전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네. 말은 그럴싸하지만 여기서 플루토늄 나와가지고 사실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걸 사실 깎는 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향후 이제 그 핵 추진 원전이나 핵 추진 그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걸 개발하는 거라 예산 그대로 반영된 걸로 알아요. 그랬더니 그걸 맞아요. 근데 그리고 원전 생태계라는 게 있는데 전 이 부분부터 되게 황당했던 것이 원전 생태계가 뭐예요? 난 이 얘기부터 사실 묻고 싶어. 예, 원전 생태계 예산 삭감 이게 생태계 예산인 줄 알아. 이게 사실 R&D 예산에 속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이제 원전 더 안 만듭니다. 전 세계가 안 만들어요. 원전 대신에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핵 융합로죠, 융합로. 그래요? 예. 오. 원자력, 그러니까 이것도 뭐 원자력 발전에 속합니다만 핵 융합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전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주로 우라늄 원전을 말하잖아요. 우라늄 원전은 더 이상 안 만들어요. 전 세계가 우라늄 원전 안 만듭니다. 왜? 그 핵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야. 그리고 처치곤란인 거야. 그리고 핵 폐기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폐기물에서 항상 핵폭탄 얘기가 나옵니다. 그 폐기물을 걸러내면은 플루토늄이 나오면 폭탄을 만들 수 있거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가 안 해요. 대신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핵융합로, 인공태양이라고도 하죠. 네네. 거기에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와가지고 우라늄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 이건 뒷북치는 거예요. 그쵸. 전 세계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디젤 엔진이니 가솔린 엔진이니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증기기관 만들겠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참 바득바득 우겨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중 작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국힘당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깎는 걸 막는 걸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을 또 괴롭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들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국민의힘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선일보와 같이 작업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두 번째는 윤석열이 그러니까 예산을 다 마비시켰다. 그래서 본인이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 반헌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논리? 허술한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짜증 심히는데 이럴 때는 진짜 때려줘야 되거든 이런 네. 애들은. 아우.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팩트 체크를 덤덤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시고 많은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다. 그 장용진 TV의 이 프로그램을 한번 봐라. 이렇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삭감된 게 있긴 있네요. 있긴 있어요. 이건 쭉쭉 한번 가볼게요. 대통령실 특활비. 잘라야지. 네, 검찰 특경비 특활비. 잘라야지 당연히.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경찰청 특활비. 네, 이거 보통 당연히 잘라야죠. 82억 원 검찰 특경비 특활비는 또 587억 원이나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머니 쌈짓돈처럼 네. 모르는 게 쓰이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 같은 경우에 과거에 박근혜가 자기 옷 사는 데 썼다고 해가 난리가 났던 적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요, 이거는 상임위부터 어떻게 얘기했냐면
특활비나 특경비가 이거 필요성이 소명이 되는 자료를 제출을 해라. 그러면 무조건 반영을 100% 해주겠다. 어디다 썼는지도 알려야지. 네네네. 그러니까 필요성이 소명,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기가 그러면 예산 소위에서라도 그거를 밝혀달라. 그럼 이거를 반영 무조건 해주겠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못했어요? 특활비, 내가 알기로는 특경비는 자료 제출이 0원, 그러니까 다 백색, 백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계속 주장을 해요. 민주당이 지네가 다선이 되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회의원 연봉을 인상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진짜? 네, 아니요. 아니, 없어. 진짜 증액이 됐나요? 아니요. 증액 일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인상 맞춰가지고 같이 결정을 했군요. 근데 국회의원만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이제 물가 대비 인상이 됐잖아요. 공무원 연봉이 인상이 됐죠. 그건 똑같이 이들도 공무원이잖아요. 정무직 네.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똑같이 그냥 반영돼서 올라간 겁니다. 이건 국회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정부 아니에요, 그냥. 장관급하고 그 장관급 급여에 맞추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장관급 예사 그 급여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논란이 안 생기도록 정부에서 그 예산 짜는 대로 맞출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연봉 인상됐다는 건 사실 100% 거짓말입니다. 이건 100% 거짓말입니다. 네. 그거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국힘당 쪽 애들이 계속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는데 국회의원 연봉 인상은 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장관 예산이 장관 그 급여가 오르면 따라서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리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 쓰는 여러 가지 예산들도 인건비는 다 정부 예산에 변동을 시켜놨어요. 똑같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게끔 같이 내려가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100% 거짓말이죠. 근데 이거는 몇 년 전에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드러난 적이 있는데 네, 또 써먹는 거예요? 네, 또 써먹어요. 이들은 써먹는 게 23년도 조선일보 기사를 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기사를 가지고 써먹고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차지했으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뉴스를 계속 자기네끼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특활비 같은 경우는 사실 삭감하는 게 당연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에 경남도지사를 할 때 그때 그 경남도 교육청에 예산을 주면서 네. 예산 준 만큼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 싸움 많이 그래요. 되게 다툼이 많이 났습니다. 아니 시에서 아니 그 도에서 어떻게 도 교육청을 감사하냐? 동급의 기관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뻔뻔스러운 우리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딱 이 말이 합니다. 감사 없이 예산 없다. 예산 있는 곳에 감사 있다. 오. 맞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철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경비, 특활비 감사를 받으면 예산이 있는 거고 감사를 안 받으면 예산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감사도 안 받으면서 예산을 달라. 이건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 우리 저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러니까 세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홍준표처럼 감사 없이 예산 없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은 감사 받으라고. 네. 영수증 없이 돈 안 준다.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특활비고 특경비고 영수증이 없잖아요. 네. 영수증 없는 거는 당연히 주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점에서 조금 명확하게 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디테일하게 어떨 때 보면 디테일하게 팩트 체크하는 게 좀. 민주당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성향인 것 같고. 네, 저도 아까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너무 열심히 설명하는 거야. 너무 열심히 설명하는데 아니 네. 저거는 한마디로 그냥 확 잘라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맞아요. 그게 근데 이제 저는 근거를 좀 대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 주장만 하지 말고 근거를 정확하게 이거는 국회가 좀 그래야 되지 않는가요? 왜 너무 아까 청년 예산 뭐 니트족 예산 얘기하는데 이게 청년파라서 공무원들이 뒷돈 챙기려고 하는 예산이지 이게 어떻게 청년 예산입니까? 이거는 도둑진 그 예산 도둑놈들을 위한 예산이지 청년 예산 아니에요. 네. 청년 예산인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효과가 없었잖아요. 효과가 없어. 네. 그래서 잘랐는데 그래서
열심히 설명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차라리 단칼에 아니, 이건 예산 도둑놈들을 위한 예산이지 청년 예산 아니라고. 그렇게 어디다 쓰는지 말씀해 주세요. 확인해 보라고. 우선 저는 팩트 체크를 할게요. 오늘은 팩트 체크를 위한 방송이어서 팩트 체크를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나 답답해가지고 이럴 때 볼 때마다 억울하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상대방 패널에 있을 때는 또 그렇게 안 하고 잘 싸웁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첫 번째 주제. 근데 이 예산, 민주당이 예산 깎았다고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선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좀 길어졌네요. 네.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